오늘 우리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조국 혁신당의 성추행 논란과 대변인 탈당 소식인데 저희가 단독 확보한 최강욱 전 의원의 육성 녹취 파일까지 잠시 뒤에 두 번째 주제로 전해드릴 거고요. 어제 서울 도심의 피자 가게에서 발생한 이 살인 사건의 후속 취재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 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뒤에 자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긴급 수술을 받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일단 피해자들의 직업, 신상, 관계 등은 다 파악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모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는요, 해당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은요, 먼저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파견된 본사 직원 40대 남성과 지금 인테리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인테리어 업자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입니다. 이 인테리어 업자 둘은 부녀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피의자는요, 어제 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어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 범행 동기 등을 밝힐 예정이고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 전이요? 예. 임재 변호사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면 피의자가 퇴원을 해서 좀 진술을 들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인테리어 업자 이 두 사람이 부녀 관계였고 한 명이 본사 직원이었다, 이 피해자들은. 그런데 이 인테리어 업자들이 왜 왔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피자 가게 주인 가족들은 인테리어에 뭔가 하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일단 현재로서는요, 피의자 측에서 범행 동기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가족 이 주장들에 따르면은 지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인테리어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 한지 2년도 안 됐는데 타일에 균열이 가고 누수도 생기는 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이 피의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무상으로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인테리어 업자 측에서는 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사 측 관계자의 입장에 따르면은 이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사실 본사 측은 관여한 바가 없지만 적어도 이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본사 인원이 파견되었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변호사님. 근데 아까 전에 이 매장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상가에서 아주 조그만 정도의 피자집이었어요. 프랜차이즈 피자집이긴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배달 위주로 주로 영업을 했던 것 같던데 왜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본사 측에서도 인테리어 우리가 강제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에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도 어떤 인테리어를 강제하거나 인테리어 업체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두세 군데 정도 견적을 내서 점주에게 전달을 하고 점주가 그중에서 고른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곳의 업체와 계약을 해도 사실상 본사가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본사 측의 입장에 따르면 이번 인테리어 관련한 부분도 이 지금 피의자가 본인이 선택한 업체와 계약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본사 측에서는 갈등을 중재하고자 노력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는 이전부터 좀 있어 왔던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네. 관련해서 과연 지금 피해자 측 주장처럼 어떤 본사와의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과 달리 지금 본사 측의 입장처럼 전혀 이런 갈등이 범행 동기와는 관련이 없는지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 피의자가 퇴원을 해서 조사받아야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피의자의 가족 측과 또 피해자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입장이 이렇게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갑질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가족 측은 적자가 날 게 뻔한 1인 세트 메뉴를 만들어 강요했다. 이걸 따르지 않자 인테리어로 갑질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본사 측은 또 그런 일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갑질 논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요즘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식으로 좀 부담 없이 먹으려고 피자도 1인분 피자, 그러니까 맞아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피자를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배달하고자 하는 그런 1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입장에 따르면 1인 메뉴를 개발하라고 제안을 한 것은 오히려 단가를 좀 절약을 하고 오히려 이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안한 차원이지 어디까지나 메뉴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피의자 측 가족들은 생전에 지금 계속해서 이 범행 전에 피의자가 적자가 날 게 뻔한데 1인 메뉴를 만들라고 이 본사 측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아와서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참혹한 범행에 대해서 이것이 범행 동기로서 참작이 된다거나 이것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 점주의 이런 갈등들 많이 우리가 사례를 봐왔습니다만 이게 뭐 살해의 동기나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보시죠. 혹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조사를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본사 측에서 어떤 물증 같은 걸 제시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피의자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여자친구와 본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 측에서는요. 지금 이 용의자 피의자와 본사 간에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주와 나눈 이 메시지 내용을 추가로 경찰 측에 물증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사와 당연히 가맹 점주 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눈 그런 기록들이 충분히 남아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이 인테리어 업자와도 나눴던 그런 대화 내역이라던가 통화, 문자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